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처음부터 제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식 콜라텍 목요일 밤마다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더운 바람에 여러분들 에어컨을 거의 달고 사실 것 같은데 제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수익 때문에 좀 뜨거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증식 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뜨거운 수익 함께 계속해서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뜨거운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고 어느 정도 그동안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공략주들이 얼마나 상승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한 페이지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한 페이지는 사실 부족한데 지난주에 우리 유일 로보틱스 우리 제가 이제 로봇주 특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AI다 뭐다 AI와 로봇주는 형제다 이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한 주 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11.3%가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상승세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엠로 여러분들 이 종목 처음 본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종목 숨어있던 AI주인데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14.3%라는 상승률 같이 보여드렸다. LTC도 아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기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기분 좋은 3단 장대 항봉이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그거 말고도 밑에 반도체, AI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섹터가 올라가기 전에 좀 미리 잡아가지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률을 맛보고 있다. 요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자, 유일 로보틱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죠? 바로 여기서 공략을 했죠. 여기서 공략하고 다음 날 금요일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바로 불기둥 나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홀딩을 해도 아주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KG 케미칼 지주사지이자 좀 저평가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어때요? 이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때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 여력이 남아서 여러분 지금도 기분 좋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LTC 같은 경우 우리가 요쯤에서 공략을 해서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어때요? 1, 2, 3. 3단 양봉 뽑아내면서 엄청난 상승률 보여드렸죠. 처음에 이 종목 소개할 때 정말 처음 듣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어디다? 하단 QR코드에 다 있다. 이런 거 다 공개해 놨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신 분들 이런 상승률 아주 달콤하게 달콤하게 아주 맛보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가온칩스 이것도 좀 길어지네요. 그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때 공략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요 차트가 나오기 전에 딱 이때 공략할 때쯤에 요렇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때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지금 많기도 하다. 자, 이스트소프트 얘도 역시 공략했다 하면 올라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략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런 섹터가 조명을 받기 전 혹은 잠깐 소외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섹터들 좀 미리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상승률을 맛보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힘스. 제가 이거 처음 딱 공략할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들 웬만한 거 다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 버스 타라.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마지막 버스 타라 하고 나서 어때요? 진짜 마지막 버스였어요. 그죠? 요렇게 타점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승리하는 그런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자, 이게 가장 크죠. 공약수 이선. 자, 일주일에 2가지씩 여러분들께 방송 공약주를 드리는데 이 방송상에서 제가 종목명을 언급해드리는 건 아니고 하단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 공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이런 상승률 잘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 7시 30분 해외 선물과 미국 주식을 이용한 글로벌 시황교육. 자, 우리나라 무역 위주의 그런 제조업 위주의 국가라서 이런 미국 관련된 이슈들 꼭 한 번씩 짚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2가지만 딱 알아도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나 홀로 소외되지 않고 잘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다? 바로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있고 그리고 종목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요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 수익률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지나간 건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어떻습니까? 야, 지난주에 우리가 이날 방송하는 날에 굉장히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죠? 파란 불빛의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 다 채우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주 기분 좋게 3,100선을 돌파하고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한 2, 3주 전쯤에 제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 전문가님, 3천 우리 코스피가 3천을 빠르게 뚫을 수 있을까요? 혹은 뚫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두 달 내로는 3천 뚫리고 3,200까지도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도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던 외인과 기관, 특히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아주 핫한 그런 시장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달러 환율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달러 환율,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최근에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이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디커플링 됐던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시 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 환율과 미국 증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근데 그거 저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주요 이벤트. 자, 일단 이건 어제까지의 이벤트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요겁니다. 제조업 고용지수인데 이 고용지표가 뭐 나쁘진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물가가 살짝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허용 범위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이게 또 이 미국 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 세계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발표되는 걸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이미 이제 발표된 내용도 있고 발표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자, 발표된 내용들을 살피고 왔는데 지금 신규 수납 청구 건수나 이런 고용 지표가 그냥 평이합니다. 이렇게 평이한 상태라서 뭔가 약간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고용 지표가 많이 안 좋아질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요건 평이하게 흘러가니까 뭐다? 이게 좋은 모습,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아주 큰 빠른 그런 금리 인하는 조금 없을 것 같다. 물론 간은 좀 보겠지만요.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자정이죠. 자정에 한국기준금요일 00시 FOMC 위원인 보스틱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틱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이요. 지금 좀 다소 좀 매파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동결해야 된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주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의 흐름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근데 이거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다? 하단에 QR코드 혹은 여기 큰 거 그냥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 두선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자 2부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그런 종목 시간이죠. 그 시간 전에 잠깐 끊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슈 뭐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이에요. 자, 요거 많이들 나올 거예요. 많이들 나오는데 우리도 역시 요거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내용만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뭐 여기저기 글이 많아요, 그죠? 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뭐 상장사 뭐 의무화 해가지고 글씨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글씨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정리만 한 거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들에게요, 사실상 주주 친화를 강요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요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이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처음 들어봐요. 자, 독립이사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이제 바꾸고 주주가치 제고를 굉장히 강화시킨다. 한마디로 이사들한테 주주한테 좀 잘 대해라고 이제 법으로 강제한 다음에 독립이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라고 하죠. 그 독립성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시켜가지고 주주 친화를 좀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 법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어디냐? 자, 여기 최대 여기 이제 여기 의결권 합상 여기 있죠. 이게 최대 주주라고 할지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제 한 3% 정도까지만 제한적으로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그런 권리가 떨어지면 뭐예요? 역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혹은 의결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이제 대주주 의결권을 좀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서 소액주주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의 확성기를 달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의 좀 핵심 골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쉽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주주 환원을 잘 안 하던 기업들 혹은 뭐 현금만 좀 많이 쌓아두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주주 배당이라든지 뭐 주주 가치 재고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짠돌이처럼 행세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 그래 보이는 기업들, 서류상으로 그래 보이는 기업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요, 어떤 시장이라든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1, 2년 전부터 행동주의 펀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주주 의결권 합상 3% 룰 적용 때문에요. 행동주의 펀드가 좀 날뛰기 좋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행동주의 펀드가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투자한 그런 포지션이나 주식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바램대로 흘러가는 게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행동주의 하는 펀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같이 소액주주도 좀 좋은 그런 콩고물을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다. 자,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놨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에요. 예. 뭐 그렇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소액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5,000P를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고 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음 단계는요, 3,500이에요. 물론 한 번에 3,100에서 갑자기 3,500으로 빡 하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기 이 상승세 보이죠? 자,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중간중간 뭐 이런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상승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이나 저평가주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좀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기업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아시는 분들 혹은 자기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저 이윤호의 기업 특징 3가지, 꼭 봐야 할 특징 3가지는요. 좀 마음 편하게 잘 투자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특징은 시가총액에 비해서요.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일단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 규모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커야 그게 사실상 저평가가 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차적으로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2억이 넘어가는 기업. 제가 2억이 아니라 2조입니다. 이거 잘 못하놨네요. 자,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이 유보율이라는 거는 회사의 여유 자본이라는 뜻이라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역시나 뭔가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고 하는 상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없으면 거기에 반응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돈이 좀 많이 있는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종목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급등락을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냐. 그리고 이렇게 뭐 장사 잘 하고 있냐? 그냥 우리 뭐 붕어빵 집을 가도 거기
여러분들이 붕어빵집을 매수한다고 해도 여기 장사 얼마나 잘 돼요? 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바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지주사가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주사의 특징이 현금을 좀 많이 쌓아두고 있고 여러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도 많이 나오죠. 지금은 이걸 봐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걸 봐야 될 때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뭐 섹터 흐름을 타야 된다. 뭐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뭐 저출산이면 저출산 이런 식으로 섹터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 타지 말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혹은 그냥 내려가 있는데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올라가지 못한 сек터를 공략해라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막 3,100 뚫고 이제 3,300 막 넘어갈 텐데 그동안에 그냥 예금만 하고 있거나 그냥 적금만 하고 있으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나는 1년에 2, 3%밖에 못 먹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1년에 30%, 40%를 먹으니까 배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인 분들까지 이런 종목들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 바로 이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딱 3개만 가져왔어요. 3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코오롱, 하나, 그 다음 두산. 자, 코오롱 같은 경우 자, 요거 2023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지주사로서 야 이게 평지야 뭐야 이게 참 이 투자할 맛 안 났을 거예요. 특히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요 아마 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들어가지고 뭐 5,000p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 사람이 당선되니까 자, 10,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어때요? 50,000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투자하려면 하나 다른 이제 자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전에도 자기업들은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비전, 뭐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또 그런 종목들 공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또 재미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2025년 딱 되고 나서 갑자기 확 올라가요. 25,000원대에서 30,000원대 놀던 주식이 어때요? 90,000원. 3배, 거의 한 3.5배 가량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이런 지주사 투자하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 잘 안 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인 거였어요. 자, 그럼 두산. 자, 두산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저평가 그 지주사들 중에서도 저평가 지주사인데 어떻습니까? 얘는 그동안 조금 올랐다 내렸다가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때요? 갑자기 마지막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 20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놀던 애가요. 70만 원대가 고점이 찍혔어요.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막 나 죽네 뭐 우리나라 기업 뭐 진짜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어때요? 그런 상법 개정이나 뭐 요런 것들에 수혜받을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제값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제값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제값을 못 받고 있는 회사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주사들 있죠? 이 지주사들 많이들 올라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도 어디 자리냐? 이거 한번 다 지우고 좀 볼게요. 어디 자리냐?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딱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에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종목밖에 없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뭐다? 한 종목. 제가 하단에 QR코드
타고 오시는 분들께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이 뭔가, 물론 제가 여기서 크게 막 써드리진 않을 거야. 근데 하단 QR코드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는 왜 그 회사를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주노래요. 이유노의 지주사 히트 종목. 이 회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뭐 당연히 지주사니까 뭐 투자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유통, 무역, 그리고 가스 전력,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까지 들어갔죠. 지금 대통령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런 자회사를 지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호텔 관광업, 그리고 뭐 정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 등,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지주사다. 근데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그 차트는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대 주주를 좀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주주 변동 내역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요런 거 알고 투자하면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요런 걸 잘 캐치 못한단 말이에요. 요런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허쉬 일가가 이 GS 일가거든요. 근데 다 얘가 얘기해버렸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허쉬 일가가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이번 해부터 계속해서 장내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저평가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경영권을 이렇게 뭔가 더 가져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보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뭐다? 이미 장내 매수 계속 그냥 하는 것만 봐도 이 회사는 최대 주주 일가가 봤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됐다. 여기서 사면 거의 뭐 계란 한 판 3,000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사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 저처럼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이 종목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단 QR코드에 이용해서 증시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다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회사 제가 계속해서 뭐 저평가 그리고 시가총액 2조 이상 되는 종목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죠. 자, 매출은 어떻습니까? 자, 2024년 기준으로요. 25조예요. 25조고, 자, 그리고 이 실적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25조에 영업이익이 3조인데 시가총액이 4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자,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데 두 번째, 제가 아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유보율 보라 했어요. 어때요? 자본이 많은 회사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런 회사, 그리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이제 약간은 늦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PER, PBR, 요런 PER은 얘기 안 할 거예요. PER은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BPS나 PBR, 이게 이제 자본 대비 이제 주가가 자본 대비 얼마나 저평가가 되었고 고평가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PBR이 0.25입니다. 지금 여기 PBR 0.33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 0.33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가 1,000원짜리인 라면을 33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어때요? 330원에 사가지고 500원에 팔던 600원에 팔던 사람들 잘 사겠죠. 이게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BPS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PBR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BPS까지는 신경을 잘 안 쓸 거예요. BPS는 이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 회사 주식 하나당 분배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 회사 지금 뭐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주가 자체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BPS가 14만 7천 원인데 요거보다 훨씬 낮아요. 현재 주가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왜 안 올라갈까? 다른 지주사들, 대기업 지주사들 다 올라가는데 얘가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면 뭐다? 공략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0%, 40% 그런 거 이렇게 다 보여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사 아까 우리 BPS 얼마라고 했죠? 14만 7천 원. 이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한 주당 14만 7천 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주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이에요. 자, 차트 어때요? 야, 요동친다, 그죠? 근데 아까 있었던 그 자료 한번 볼게요. 얘네들도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잖아요. 주가가 요동쳐. 예, 지금 크게 잘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일직선으로 보이는 건데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잡으면 물리고 막 이런 차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갑자기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올라가고 30만 원대에서 60만 원, 70만 원대로 올라가죠. 지금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얘를 확대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25년 1월부터의 차트고요. 자, 어때요? 막 하고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윗꼬리까지 달았는데 잡아도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이만큼씩 올라간 회사들 여기서 이런 움직임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누구나가 다 알만한 회사고 누구나가 다 바라보고 있는 회사인데 얘가 왜 주가가 가지 않을까? 모르겠죠.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공략해라.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다 하면 공략해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단 QR코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이윤호의 인사이트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중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종목을 알 수가 있다. 하단 QR코드에 콜라텍 게시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거기 종목명 다 써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회사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진입 전략. 자, 지금 49,000원에서 지금 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9,000원에 공략하셔가지고 한 7만 원. 만약에 내가 조금 급해. 그럼 한 6만 원까지만 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 이렇게 지주사인데도 누구나가 다 아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지주사인데도 아직까지도 급등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이 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주사 이제 한 종목 끝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섹터는 좀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좀 느리더라도 좀 우리가 편하게 상승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두 번째는 약간은 섹터 타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섹터, 올라갈 만한 sek터 미리 잡아가지고 미리미리 다 공략을 해서 그렇게 그런 상승률을 보여드렸고 그거를 페이지 수로 한 페이지에 당연히 안 들어가죠. 5페이지도 뭐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뭐 잡설이 좀 길었네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취임 30일 기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 근데 이 말 또 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또 봅시다. 제가 3주 전, 4주 전부터 계속 사고를 누려야 된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요거죠.
자, 요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재미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릴 게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어.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냐? AI 그리고 그거에 같이 묶여 있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걸 또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 캐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많이 올라간 반도체 종목들이 딱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만큼 반도체 강세장이다. 근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주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코스피만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수혜를 그대로 받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를 갖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나 그중에서 SK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도체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다? 아직까지 못 올라간 애가 있다. 그런 애 또 공략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요건 이제 미국 쪽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거 이제 3개월 동안의 차트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3개월간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는 거는 뭐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반도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안 볼 거야? 나중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때 봤다가 여기 잠깐 눌림목 구간일 때 또 털려가지고 역시 반도체는 아니야라고 했다가 또 올라가면 아유 내가 그때 왜 팔았나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평가주를 공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는 아는 사람만 아니까 좀 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보자고요. 이것도 3개월 차트예요. 일본 기준의 차트고 어때요? 고점이다, 고점이다, 고점이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 올라가겠어요? 지금 뭐 AI다, 뭐 첨단 산업이네, 4차 산업이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 없이 배겨요? 못 배겨요. 네, 그러니까 요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엔비디아도 고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주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잠깐 있긴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 계속 잘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조금 재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반도체 봐야 된다. 사실 수익 나면 반도체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만 잘 잡아서 골라도 야 내가 1년에 적금을 들면 뭐 2%대의 이율을 받는다고 하면 얘는 뭐 한두 달 만에 뭐 한 20%, 뭐 10%, 20%, 30% 그렇게 불릴 수가 있다. 요런 기회 놓치지 말라. 요런 시장 굉장히 흔하지 않게 오는 시장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8개로 추리겠습니다. 이 8개로 추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하고요.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는 뺐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오너의 부재가 이 기술력의 차이를 기술력을 이제 세계의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힘든 그 정도의 좀 페널티를 좀 얻었다라고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뭐 HBM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장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를 볼 때 뭐다?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미국 반도체주 볼 때 엔비디아 제일 먼저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 밑에는
요렇게 7가지 종목을 보면 되는데 뭐다? 가온칩스 일단 뺄게요. 한미반도체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이미 우리가 공략했어요. 이 두 개는 이미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고,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메커스, 3S, 이수페타시스 중에서 한 종목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 이제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대장주니까 SK하이닉스부터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어때요? 아까 뭐랑 차트가 비슷합니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엔비디아랑 차트가 거의 추세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죠? 커플링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이제 봄날이 들기 이제 꽃샘추위가 막 지나갔어. 이제 좀 있으면 막 여름 되고 더워지겠죠. 그 더워질 때 공략하면 늦어요. 꽃샘추위 딱 지나간 지금이 딱 투자하기 적기인데, 그것도 많이 올라간 애들 말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싹 트기 전에, 혹은 싹을 딱 틔운 직후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그 기회를 크게 가져오기 위해선 그런 거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어떻습니까? 횡보하는 듯 하더니 강세 다시 탔어요. 메커스,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와도 엮이는데 어때요?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반도체나 뭐 원전 이런 거 없이는 뭐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반도체주 무조건 봐야 된다. 근데 그 반도체주 중에서 유망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 뭐다? 하단에 QR코드, 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다 공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반도체주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반도체엔 폭염이라고 했는데 일단 반도체만 볼게요. 자, 국내 유일의 웨이퍼 캐리어. 이 웨이퍼가 이 반도체계의 쌀,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반도체가 없어요. 예, 반도체계의 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웨이퍼 캐리어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국내 유일. 자,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 놓은 것 중에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 관련 부품 외라고 해가지고 대략 39%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네. 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뭐 적대적 M&A 관련된 이슈인데, 야, 그러면 적대적 M&A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가 원래 이 회사가 또 말할 뻔했어요. 종목명을. 이 회사가 원래 중국이 대주주였어요. 중국 자본이 대주주였는데 요걸 적대적 M&A를 통해서 한국 자본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대적 M&A까지 쓰면서 이렇게 한국 자본으로 한국 쪽으로 다시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세계 6위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경영권이 국내 자본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력에서는 그냥 세계 6위면 말 다 했죠. 우리 뭐 옛날에 한 반에서 35명 있을 때도 그중에 6등 하기도 사실 성적으로 6등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세계 6위에 세계 6위. 이런 회사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그 기업 이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폭염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응급실을 가고 막 열사병 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장마 없는 그런 폭염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오면 항상 무슨 회사가 상승이 나옵니까? 냉방장치 관련된 회사가 상승이 나와요. 근데 뭐다? 이 회사
에어컨 압축기 등의 신뢰도 측정 장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시공 설치 판매까지 한다. 이거는 55%, 약 56% 정도 되는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폭염 테마에도 들어가면서 세계 6위 그리고 국내 유일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까지 하고 있는 적대적 M&A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온 이 회사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회사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023년부터의 차트예요. 자, 한번 이 회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급등 나왔다가 쭉 빠졌다가 여기서 에이씨 하고 이탈했는데 여기서 또 급등이 나. 그래서 여기서 막 잡아. 야, 근데 여기서 또 쭉 빠지네. 여기서 한번 손바꿈해. 예, 손절해. 야, 또 올라가. 근데 여기서 또 잡아. 이번엔 이렇게 올라가겠지. 아, 또 빠졌어. 근데 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암흑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5년의 차트를 보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어. 그 대인 사람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요거 2,88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왜 1,800원에서 안 잡았을까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늦습니다. 자,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여기까지 빠졌어, 지금. 2,00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2,000원 초반대까지. 근데 뭐예요? 아직까지 안 사고 있어요. 왜냐?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보낼 거라고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까지 할 거라고 하면서 폭염까지 왔고 반도체 강세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3단 고음, 도레미. 자, 여기 저점 한번 찍었죠. 저점을 거의 뭐 유지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쪽 급등 다음에 급락했는데 요까지 안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아주 살짝이지만 자리를 저점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어때요?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아래 꼬리 계속 달리죠. 아래 꼬리 계속 달려요. 시장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쌍바닥이에요. 반도체 호황이고 열대 폭염 이슈 지금 한창이고 공략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종목 뭐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차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RSI 과매수 지표 50 미만이면요, 요걸 다시 채우기 위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이 기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을 꼭 가져가셔가지고 많이들 좀 재미를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종목은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두 가지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투자 하단에 이제 투자 고지 이제 나갈 텐데 그 투자 고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서 그리고 투자 고지보다 중요한 거 종목명 저희와 함께 꼭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에
상승 나온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